자, 먼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운동이에요. 그것도 물체 운동이에요. 역학은요,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은 위치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는 이것을 이렇게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물리량이라는 거. 물리량이라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학을 응용한 거예요. 응용. 수학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 수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부호라는 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물리량에는요, 이렇게 스칼라라는 값이 있고 벡터라는 값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라고 합시다. 스칼라는 크기가 있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이거 출발을 제대로 못하면 물리가 어려워집니다. 크기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숫자예요.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벡터라는 건 숫자에다 뭐가 포함된 거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쓰면 수학은 얘가 크죠? 3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물리량 쪽으로 들어가면 크기는 얘만 따진 거예요. 누가 커요? 4가 크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뭐냐? 방향이에요, 방향.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이 방향을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요. 일직선상으로만 다룹니다, 여러분들은. 일직선상이 뭐냐? 그냥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직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제시를 뭐를 하냐는 거죠. 북을 제시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남이 되는 거고, 동을 제시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서가 되는 거죠. 이게 앞이면 얘는 뭐예요? 뒤가 되는 거고, 이게 뒤면 이게 앞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건 방향을 뜻하는 거다. 자, 이게 아래면 뭐예요? 이건 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위 3이라 그러면 이건 뭐라 불러야 돼요? 아래로 4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 갔어?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지. 이 둘이 합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네. 이건 계산적인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을 해석해봐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래로 1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3만큼 무엇인가 그 크기 값이 나타났는데 아래로 그 물체에 4만큼 작용하면 결국은 아래로 1만큼 작용하는 꼴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물리학 계산이에요. 진짜 때리면 어떡해요? 진짜 자면 어떡해. 자, 이겁니다. 알았어요? 자는 척 하지 마. 그것도 때릴 거야. 자는 척 해도 때릴 거야.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스칼라라고 하는 값이 누가 있느냐? 이동거리가 스칼라예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 제시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바로 스칼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방향이 없다는 거죠. 알았어요? 이동거리가 뭐냐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 워치에 있는 거 거리 측정하는 거 있죠. 제가 몇 발짝 걸었느냐 그거. 제자리에서 이렇게 해도 거리 올라가는 거 알죠? 흔들어도 거리 올라가죠. 네. 자, 이동거리는요,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증가만 해요.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아도 증가만 합니다. 걔들은 절대 감소가 없어요. 왜? 방향이 없으니까. 이해가요?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계속 증가만 하겠죠. 이런 게 이동거리. 시간도요, 여러분, 돌아오지 못합니다. 얼마나 돌아오지 않으면 시간은 금이라고 하잖아.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방금 10분 전으로 되돌리세요. 안 잘 때를 되돌린다면 모르겠다.
아, 저걸로 되돌리는 건 저건 시간이 아니죠. 우리 행동이죠. 허리를 세우면 음료수를 사드리겠습니다. 눈까지 뜨면 맛있는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이거 자 다시. 근데 시험 본 놈들 치고는 얼굴이 다 그렇게 말짱하냐. 뽀샹뽀샹하고 뽀샹뽀샹하고. 자, 이동거리 시간 이외의 값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값인데 속력이며 그 다음에 일 중요한 건데 속력도 시간분의 이동거리거든요. 그럼 속력은 출발하면서부터 일정하거나 줄진 않다는 거죠.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간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시간당 이동거리 평균 속력이 줄 수는 있겠죠. 순간 속력이 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다음에 얘가 있어요. 이 말 그대로 에너지. 에너지는 절대 마이너스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더한다는 거, 우리가 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에너지 중에 일부를 계산할 때는 빼거나 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벡터의 합은 아니에요. 알았지? 그러면 이제 벡터는 뭐냐? 이동거리와 견줄값이 변이에요. 변이. 변하는 위치. 그 다음에 시간과 견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80%를 여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만 볼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알았냐? 이 시간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당 변이를 대입한 게 속도고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물체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뭐죠? 힘입니다. 힘. 여러분 힘 F라고 그래요. 폭격. F는 얼마인지 알아요? 공식으로? F는 MA. 오! 저 친구를 어디서 배웠나? 일개군학이군. 수많은 닭들 중에 학 한 마리. 닥쳐! 죄송합니다. F는 MA죠. 혹여 M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량. 아닌가? 오, 맞아요. 아, 그 말 때문에 갑자기 답으로 다시. A는 뭔지 아십니까? A? 가속도. 오, 제대로 알고 있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얘가 나타납니다. 이 두 관계를 알면 이 장이 끝입니다. 그냥 이 장이 끝이라고. 어디까지 끝이냐고요? 운동량까지 끝나요. 이거면. 응? 자, 여기서 하나만 순리적인 걸 풀어봅시다. 물체가 운동하는데 그 방향으로 힘을 받아주면 속도가 늘까요? 줄까요? 늘어요. 당연히 늘죠. 야,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옆에 귀인이 있어. 귀인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나를 망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있으면 내 실력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는 꼴이죠. 이런 게. 그런데 힘이 꼭 같은 방향만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도 작용하죠. 너희들의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페인이 뭘 것 같아요? 페인. 점수가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온 페인. 아, 운이 안 좋았다. 그러면 다음에 발전이 없어요. 놀았어요. 너무 팩트인데. 그 자신의 의지력이 좀 부족했다. 그게 제 1순위죠.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놀아서 떨어졌다. 놀았는데 점수 오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이 야, 페인이 뭔 것 같아? 진짜로 페인이. 자, 놀아도 점수가 오를 수 있거든. 그럼 거기에 대한 내가 운빨이 붙었던 그 원인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시험 보기 전에 뭔가 요점 정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박이 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 이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거거든. 뭔가 찾아야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응?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문제인 줄 아냐? 계속 문제가 일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바뀌어 또. 그러면 또 결과가 또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뭔가 하나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주식을 빵 터트린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망한다. 잘못된 정보를 얻어갖고 쭉 빠질 경우도 있어. 근데 그냥 안정하게 자기가 꼼꼼히 기업들을 살펴보고 한 사람들은 수익은 많이 안 날지언정 떨어지진 않아.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시험은 변수야. 어떤 때는 이번 중간고사 때처럼 나오고 어떤 때는 또 되게 간단하게 나오고. 근데 이제 다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곳이 이곳이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힘과 가속도는 바로 그런 경우야. 누구야? 죄송합니다. 지금 물리량을 스칼라와 벡터로 나눠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여러분 그래프를 볼 겁니다. 이거를 해석하면 공식을 안 외워도 되죠. 자, 그래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Y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Y축.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축? 세로축. 세로축이에요. 세로축. Y축은요 여러분 누구가 오느냐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최대로 몇 개가 옵니까? 점을 세봐요. 5개. 예, 5개가 옵니다. 최대로. 이해 가십니까? 자, 혼자 그렇게 학대하지 마시고 끄끄거리지 마시고. 자, 예를 들면 잘 보세요. X축은 가로축이죠. 몇 개가 옵니까? 1개. 적어요. 이 한 개가 누구냐?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스칼라야, 벡터야? 스칼라. 그럼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너희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그래프. 2사분면과 3사분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없는 걸 많이 봐요. 이 아래도, 4사분면도. 다시 말해서 세로축은요, 세로축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벡터이겠죠? 당연히 벡터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벡터하고 스칼라가 별반 차이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추구해요. 그걸 뭐냐? 여러분 어떤 물체가 출발했어요. 근데 이 물체가 일직선상을 가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방향이 안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동거리나 변이나 어떨까요? 같다는 거예요. 이동거리나 변이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물체를 떨어뜨릴 겁니다.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아래를 플러스로 잡아봅시다. 이 물체는 땅에 닿는 동안 돌아올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이런 경우면 이 물체는 이동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변이가 되는 거야. 변하는 위치. 이동거리와 변이는 딴 게 아닙니다. 이동거리는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늘 수밖에 없고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변이는요, 방향에 따라 변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변이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 변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갈 거니까. 그렇죠? 행여 돌아온다 이러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확연히 달라져요. 돌아온다고 하면.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간에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부터 시작을 해서 가속도와 시간, 힘과 시간, 여기까지 가볼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프로 여기까지 가볼 거라고. 중간에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러면 꼭 손을 들고 브레이크를 거세요. 네.
만약에 이해가 간다면 끝까지 가서 집에 가서 복습만 해보세요. 그리고 숙달적으로 자기 폼에 맞게 얘를 딱 장착을 하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를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체가 이런 물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시간이 있고 여기에 위치가 있을 겁니다. 위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변 위예요, 변 위. 다시 말해서 어느 지점의 포지션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플러스를 북쪽으로 잡잖아. 예를 들어 그럼 이쪽은 북쪽 위치인 거예요. 그럼 이 아래쪽은 뭐가 될까요? 남쪽 위치. 기준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0 그러면 북과 남의 딱 중간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찰자로부터예요. 이 관찰자의 뭐예요? 위치. 그래서 이 0이 의미하는 바는 출발점입니다. 위치니까 출발점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첫 번째 헷갈리는 게 뭔 줄 알아? 1인데 출제가 주는 그 성격에 따라서 그 1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야. 위치면 1m고 이게 속도면 1m/s고 알겠냐?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푸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거야. 여기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 볼 줄 알면 되는 거든. 볼 줄 알면. 근데 못 봐갖고 틀리는 거야. 못 봐가지고. 자, 출발점을 잡아서 물체의 움직임을 따졌더니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직선 그래프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이걸 무슨 그래프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나오는 문제는 이게 최대 차예요. 최대 차수. 몇 차입니까? 이거? 1차죠. 이게 최대라고요, 여러분들.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요. 어느 시간이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하다? 같다. 그죠? 어느 시간이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같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속에 뭐 돼 있느냐? 심지어 0일 때 기울기 0입니까? 0이 아닙니까? 영이 아니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 모르지. 뽀뽀한다, 확. 아니에요. 아니. 그쵸. 박 떨잖아요. 제 약점이 뭔지 알아요, 제가? 깜짝 놀라잖아요. 잠이 확 깼어요. 당연하죠. 코한 마마보다 두렵다는. 다시 0초일 때도 얘는 기울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0초일 때도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울기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단위를 요렇게 준대요. 이거 뭐라고 읽을래요? 세크라고 읽으세요. 초. 위치 단위를 이렇게 준대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미터. 이거 기본 단위죠. 기억나요? 그랬으면 요 내고 줄 겁니다. 자, 4 20 4초 때 북쪽으로 20m에 있어요. 이해합니까? 네.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2초 때 어디에 있을까요? 10m. 오! 6초 때는요? 30m. 오! 이걸 여러분 수학에서는 야 이렇게 계산하면 편해가지고 이렇게 잡죠. y는 몇 x? 5x. 어차피 y 절편은 0이니까. 그래서 x 시간에다가 시간만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온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로축분의 세로축이니까 가로축이 세크고 세로축이 미터니까 이거 뭘까요? 1초당 이동한 거리. 이걸 속력이라고 합니다. 속도. 그래서 이 그래프 기울기는 속도였던 거예요. 그럼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얼마로? 5로. 그래서 이걸 요렇게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프. 일정하다고.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얼마예요, 요거?
오. 이걸 쓰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잘 봐. 만에 하나 여기 4초야 4초. 4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 20. 맞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20m 갔다고. 그럼 이 면적 얼마 나올까? 20. 20 그 20은 뭐에 해당한다? 미터. 이거에 해당돼. 미터. 이동한 거리. 자, 이제부터 응용 수업이야. 얘 출발점 얼마야? 0이지. 만약에 출발점이 2야. 그럼 이 운동은 4초 때 어디 있을까? 22. 22m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4초 동안 20m를 갔기 때문에 위치는 2m부터 출발해서 20m를 가야 돼.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좋았어. 하나를 넘었어. 고개 하나를 넘었다고. 이거 뭘까? 타임. 시간이야, 시간. 어려워하지 마. 앞으로 이건 뭐라고 읽어? 위치. 이거 뭐라고 읽어? 속도라고 읽어, 속도. 그대로 그려봐. 그래서 나한테 보여줘. 이걸 바꿨더니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맞췄지. 네. 여기다 뭐 썼어? 5 썼지. 네. 그럼 이 그래프를 요렇게 출발점이 5m로 바꾸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출발점 5m로 바꾸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지. 봐봐. 똑같은 조건에도 출발점 5m로 바꾸면 여기부터 출발하면 돼. 5. 됐어? 이 그래프가 그대로 면적이 얼마 나왔어? 10m.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15까지 가야 되지.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거 이해가? 오케이? 자, 이게 기본이고 이제부터 힘이 있는 운동을 볼 거야.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봤는데 힘이 일정해지면 얘가 생겨. 가속도가 생겨. 이걸 잘 봐. 속도가 더해진다는 거야. 속도가 변한다는 거라고. 변하는데 너희들한테 무지막지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정하니까? 힘이 일정하니까 F는 MA라는 공식이 있어. 이게 질량이야.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요게 가속도야. 단위가 초당 몇 미터 파세크씩 변하느냐야. 잘 새겨들어. 이게 무슨 뜻이라고? 1초당 변해 이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힘인데 킬로그램 미터 파세크 제곱을 하면 그게 뉴턴이 돼. 뉴턴은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세크 제곱이라고 그림으로 봐. 그냥 알겠어? 그렇다면 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수가 없어. 시간과 속도 그래프지. 아까 우리 일정했잖아. 그린 거.
근데 이번에 얘가 이래. 자, 59 이거 10이야. 이 그래프는 S만, 요거를 S로만 바꾸면 등속 운동이야, 맞지? 그런데 얘는 이 기울기가 뭐냐는 거야, 기울기가. 이 직선 기울기가. 자, 가로축이 누구야? 세크지? 세로축은 미터/파 세크지? 이 기울기 뭐 나와? 얘가 나온 거야. 이거 가속도라고 불러. 미터/포 세크 제곱. 이해 가서 가속도가 일정하지? 바로. 가속도가 일정하지? 그럼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이 면적이 뭐라고 불렀냐? 이 면적. 자, 단순하게 계산해보자. 세로 곱하기 뭐냐? 가로야. 세로축에 미터/파 세크 곱하기 세크는 요 세크가 지워진다는 거야, 이렇게. 이젠 뭐다? 미터야. 지금 내가 말한 건 눈으로 봐서 이해가 되거든?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나와야 돼. VT 그래프에 관한 건 다 암기해. 기울기는 뭐고? 가속도고. 면적은 뭐라고? 거리야, 거리. 변일 수도 있고 거리일 수도 있는 건데 거리라고 봐도 뭐고? 그래서 봐라. 얘는 0일 때 가속도가 0이 아니야. 얘는 y는 몇 t 그래프야? 아, 몇 x? 2x 그래프지. 그러면 이 0이 갖는 의미는 뭘까? 아까 st 0은 출발점을 의미했어. 출발점. 그지? 근데 얘 0은 처음 속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물체는 처음에 무슨 상태에서 출발한 거야?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야. 이해 갔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1초당 속도가 2씩 증가하는 거야. 계속 일정한 힘을 받아서. 자, 이 면적 어떻게 구하느냐? 이 면적은 말이다. 봐라.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하면 돼. 아, 물론 니네 이거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뭐 세로 곱하기 가로. 맞아.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평균 속도가 바로 이거야. 2분의 자, 봐. 요걸 처음 속도라고 하거든. 요걸 낮은 속도. 우리가 처음 이 물체가 출발한 속도, 그 다음에 지금 속도 둘 더해서 2로 나눈 값, 그걸 평균이라고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과 똑같아. 국어 40점, 영어 80점, 평균 얼마야?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시간만 곱하면 요 이동거리 쉽게 구할 수 있다. 사다리꼴 면적 공식이라고 보면 된다. 알았니?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2분의 1. 이 기억나니? 그리고 높이 하는 거. 그제 그거랑 똑같은 계산법이야. VT에 관련된 이동거리 계산법과 기울기 해석법, 그에 따른 힘값까지 꼭 기억해. 이렇게 되면 봐라. 이걸 그대로 여외로 옮겨가잖아. 이건 볼 사람만 봐. 이해가 가는 사람만. 그러면 이런 걸 적분이라고 하는데 차수가 증가해. 알았어? 왜? 얘 접선 기울기는 속도인데 속도가 계속 늘고 있잖아. 그럼 접선 기울기가 계속 늘려면 이차함수여야 돼. 또 늘어나는 거니까 0보다 큰 이러한 이차함수가 나와야 돼. 이러한 이차함수 0보다 큰. 그 중에서도 늘어나는 거니까 반 딱 잘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돼. 이거 화살표가 아니야. 여기에 해당되는 요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놔야 돼. 여기다가. 그리고 조건이 있어. 얘는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0이다 라고 조건을 주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 5초 보이지?
그대로 따라 올라가. 5초야. 5초 때 이 접선 기울기가 얼마다? 이거라는 소리야. 보고. 됐지? 그럼 0초 때는 얼마다? 0이라는 소리고. 요거. 그러면 이 두 지점의 평균은 이 기울기가 되거든. 이 평균 속도는 얼마다?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5m/s가 되는 거야. 근데 이 5m/s가 잘 봐라. 몇 초 때 순간 속도가 아니야? 이거 봐봐. 2.5초 때 오라고. 다시 말하면 요 2.5초인 부분에서 그어보면 얘랑 나란한 기울기가 뜬다는 거야. 한 대 빠르, 한 대 빠르 했잖아. 한 대 빠르. 예. 기말에 너희들의 위치가 바뀌지 않길 바란다. 모두 윈이 되길 바라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거 반드시 알아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나중에 나한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하지 말자, 그지? 뭐 지질이 불러갖고 나한테 이 영상 더 있어 이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돼지 코랑 코 맞추지 말고 자꾸 씨. 자, 이제 이걸 기울기가 가속도라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봐야 돼.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로. 이 가속도 어떠냐? 일정했지, 얼마로? 2로. 그러면 시간 5초 동안에 가속도는 얼마로 일정하다? 2로 일정하다. 이거야. 여기까지 되니? 아까 우리가 ST를 VT로 바꾸는 거랑 똑같잖아, 지금 움직임이. 그래서 세로축이 뭔지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한 거야. 그래프는 똑같이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되면 얘 또한 봐라. 이 면적이라는 게 있다. 면적 얼마 나오냐? 자, 이렇게 곱해. 숫자만 벡터로 우리가 말하는 스칼라 값만 넣지 말고 단위를 넣어봐. 2m/s 제곱 곱하기 5세크야. 여기 지워지지? 뭐 나와? 바로 속도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10m/s. 그러면 그건 이것 값이라는 거야. 10. 이 변화량 값. 그래프 몇 개 배웠어 지금? 4개 배웠지? ST, VT, AT 3개 배웠네. 그치? 하나 더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아까 F 이꼴 뭐라고 그랬냐? MA라고 했지. 그럼 만약에 질량이 6kg이라면 시간과 F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 똑같이 나와. 비례이기 때문에 5초 동안에 이렇게 나온다고. 똑같이. 뭐만 달라지니? 여기 값만 달라져. F는 뭐라고 그랬어? M, A. 정신 차려! 이게 이쪽으로 전역을 시키네. 아, 무서운 놈인데. 전역 거리를 뒀는데. M, A 얼마야? 얼마냐고? 6 곱하기 2도 못하냐? 12. 12 뉴턴이야. 이 그래프야. 이제 궁금하지 않냐? 강제로 말한다. 면적이 뭘까? 얼마 나오냐 면적? 60. 저거 뭘까? 저거 뭘까? 1. 아, 일하고 싶어 나와서? 아니요. 아까 했잖아, 쉬는 시간에. 그죠. 뉴턴. P? 시간. 태연아, P가 뭐야? 그러게요. 미친. 아, 운동량. 그래. 저 운동량이 변화량이야. 뒤에서 니들 기말 1학기 기말고사
얘들아, 이런 운동을 이렇게 불러. 무슨 운동? 뭐가 일정하다고?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불러. 아까 봤던 시간과 속도가 이런 거 무슨 운동이라고 불러 이걸? 뭐가 일정해? 등속도 운동이라고. 두 운동의 차이가 뭐야? 누가 업고 있어? 뭔가 알짜 힘. 아닌가요? 다 같이 따라해봐. 누가 업고 있다? 쟤를 못 믿는구나. 알짜이. 힘이 없고 있다. 그것도 알자임. 힘이 있으면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일정하게. 힘이 없으면 속도가 일정하다 그냥. 쓱. 이제부터 페이지 128쪽에 있는 중력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운동을 지금 봤어. 지금까지 본 운동 가지고 여기를 해석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는 물체에는 이게 성립해. 운동의 법칙이 성립해. 이걸 누가 제청했는지는 몰라도 되지만 니들도 알만한 사람이야. 뉴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알았냐?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주 요지로 얘기했냐면 힘이야, 힘. 니네 아까 배웠지? 힘이 없으면 무슨 운동한다? 동서. 힘이 일정한 힘이 있으면 등가속. 이것만 갖고 설명을 하는 거야. 운동법칙은 총 3개가 있거든. 근데 이 장에서 배우는 운동법칙은 솔직히 만유인력이야.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많은 과학자들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거든. 근데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속도가 변하고 힘이 없으면 어때야 되고까지 다 나왔는데 그 힘이 어디서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는 설명을 못했다고. 알았어?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사람이 뉴턴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만물이 갖고 있다. 인력을.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냐? 근데 이 사람이 만유인력을 제기하면서 법칙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법칙들이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관성법칙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돼서 주장해왔던 힘과 가속도 법칙. 이미 우리는 여기서 배웠어. 힘하고 가속도가 어떤 원리인지. 저거 모든 물리학자들은 다 실험했던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운동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이게 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발견을 해서 필요한 것을 넣다 보니까 제 3법칙까지 나온 거야. 자, 먼저 1법칙이 있어. 2법칙이 있고 3법칙이 있어. 뉴턴은 제 3법칙을 이렇게 썼어.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한 번 더 줄면 저 안에도 가둬버린다. 그리고 빨대로 때릴 거야. 뒤가 서 있어. 좋아요. 물구나무 서 있어. 덥겠지? 상상을 했어. 제가 여기서 엎드려 뻗쳐 있는 거. 그리고 나는 가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퍽.
그걸 처먹으면서 춥다 그러면 너는 왜 그걸 거기다 놨어? 아, 네 거는 저기 네 거 왜 안 쓰고 제거 너무 더러워서 쓸 수가 없어요. 닦고. 내거 써 나쁘지 않아. 자, 보셔. 작용과 반작용은 힘이 작용할 때 이런 특성에 의해서 작용을 하며 힘들은 두 물체 사이에 질량이 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자, 내가 쭉 설명할 거니까 너희들이 암기할 거만 암기해라. 어떤 물체의 질량 M1을 갖고 있고 M2를 갖고 있는 물체가 있다라면 이 두 물체 사이에는 거리가 있거든. 거리가 있어. 거리 R. 이 물체들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는데, 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는 서로 당긴다는 거야. 그 힘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게 조건이야. 이 사람의 조건. 쓸 때 이렇게 쓴다. 작용점이 A에 있잖아. B가 누구를 당긴다? A를 당기면 이렇게 작용점을 뒤에다 써준단다. 다시 A가 누구를 당긴다? B를 당긴다는 거지.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거야. 근데 그 힘의 크기가 어떤가 봤더니 두 힘의 크기는 같다는 거야. 방향은 반대지만. 그럼 어떻게 같느냐 봤다. 이 두 힘이 어떻게 같은가 봤더니 이 힘이 자신이 발견한 만유인력 상수 굉장히 적은 값이에요. 두 물체 거리의 제곱 그리고 두 물체 질량의 곱의 비례함을 밝힌 거야. 이게 만유인력이야.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 얘들아. 두 물체 사이는 항상 동일한 힘이 작용한다야. 어떻게 작용하는지 요렇게 봐라. F1과 F2가 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 관계야. 그러면 얘들은 힘의 크기는 어떠냐 봤더니 둘이 같더라는 거야. 힘의 크기를. F1이든 F2든 니네 알지? 크기는 숫자라는 거. 부호는 반대라는 거야. 힘의 방향은 반대야.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둘의 작용점은 어떻다는 거야? 서로 다른 곳에 있다. B가 A를 당기면 A가 B를 당기는 식에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거지. 저건 우리가 이 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거든. 여기가 작용점이야 얘들아. 이런 거 서로 다른 곳에 있다고 해. 요 길이를 크기라고 그래. 크기, 힘의 크기. 얘가 가리키는 곳이 방향.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른 곳에 있잖아. 다른 곳에.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무슨 관계일까? 잘 봐. 둘이 같아. 작용점도 일치해. 이거 힘의 평형관계예요. 작용점이 일치하잖아. 하지만 작용과 반작용은 이래. 너희도 알다시피 뉴턴이 어떤 과일 가지고 이거 발견했냐? 다 그렇지. 사과 가지고 발견했지. 잘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어. 굳이 내가 사과나무를 이렇게 그렸어. 굳이. 지구의 반지름까지 거리에 비해서 사과나무 높이는 조족지혈이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하자. 사과가 왜 떨어진다고 봤어? 누가 당겨서? 지구가 누구를 당겨? 사과를 당긴 거야. 그러면 뉴턴에 의하면 누구도 사과를
사과도 누구를 당기냐? 지구를 당기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힘을 설명했단 말이야. 근데 운동한다는 건 등속 운동도 설명해야 되고 속도가 변하는 것도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거야. 왜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사과만 당겨져 오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 거지. 앉았어요. 이리 와. 옆에 있어 그냥. 같이 나와. 아, 저는 쌩얼이라 안 돼. 미친 이씨. 너 모델로 세운데? 자면 이럴 수 있다 이런 거. 한 번 더 잡으면 저기다 세울 거야. 아니면 내가 너 지금 사진 찍어서 액박을 올릴게 여기다가. 지구가 왜 안 움직이고 사과만 움직이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필요했던 거야. 이게 필요했다. 갈릴리의 관성 이론이 필요했던 거야. 자, 관성이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 이거나 등속 운동하고 있는 물체, 이게 운동 상태의 가장 기본이야. 정지하는 물체와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물체 중에서 기본은 뭐냐? 등속 운동하는 물체야. 그럼 둘의 공통점은 뭘까? 알짜임이 있다 없다. 이거야. 알짜임이 0이라면 알았냐? 한 번만 네 눈꺼풀을 나한테 보여주면 죽는다. 너 거기 눈꺼풀에 욕 써있는 거 알아? 저거 봐. 또 보이네. 아주 밤새서 어쩔 수 없어. 하. 뭐하느라. 아니 이제 불쌍해라. 묻지 마. 관심이 없어. 네가 밤샌 거에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 뭐라고 해야 되지? 얼마나 게을렀으면 전날 저러고 있을까.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 게으름뱅이야. 이틀 전에 공지가 떴는데. 어떡하라고. 안 했으니까 전날 밤을 새지. 다 그런 거야 원래. 자, 다시 관성이라는 건 물체의 운동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정의가. 상체가 몇 개 있어? 정지나 등속이야. 이거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지구가 안 움직이는 걸 설명할 수 있었냐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갈릴레이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력이 크다고 생각한 거야. 자, 정지해 있는 물체도 지우개가 정지해 있는 거랑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거랑은 차이가 다르다는 거야. 지우개는 금방 우리가 외력을 줘서 얘를 움직일 수 있잖아. 관성을 깨트릴 수 있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움직이기 어려워요. 건물은 더 어려워요. 왜요? 질량이 크니까. 이해 갑니까? 그래서 사과의 질량보다는 왜? 동일한 힘이 작용하잖아. 근데 이 동일한 힘 자체가 사과의 관성력은 무너뜨리는데 지구의 관성력은 못 무너뜨린다고. 이해 갔냐? 그 얘기야. 그래서 관성이 필요했던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등속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관성의 법칙이었던 거야. 외력이 이 관성력보다 크지 않다면 얘는 자신의 운동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 왜 사과는 일정하게 안 떨어지고 점점점 가속을 붙여서 떨어지느냐는 거지. 그게 바로 힘이 있을 때 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얘가 나온 거야. F 이퀄 뭐? MA. 근데 우리가 더 중요시 본 건 뭐였니 여기서? 자, 이게 뭐와 뭐야? 뭐와 뭐야? 가속도와 시간. 얘하고 비교하는 거 누구였어 아까? 힘과
시간. 서연아, FT 면적이 뭐였어? 운동량. 그렇지. 저기까지 했으면 방학 때 열심히 한 거지. 우리는 이 운동 법칙을 가지고 지금 이 중력을 밝힐 거라고. 알았어? 자, 먼저 여러분들 중력이라는 거 들어가 봐. 힘이 작용한다고. 중력. 잘 봐. 지금 내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우주의 역사, 우주가 탄생하고 난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발현되기 시작하는 힘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야. 자, 이 문제는 뭐냐?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가 성장하는 동안에 이 네 개의 힘은 모두 있었던 거야. 예전부터 있었는데 누구부터 나타나냐? 강력부터 출현하게 돼. 쿼크와 쿼크 사이. 그러니까 니네들 쿼크와 쿼크가 만나면 뭐 만들어졌어? 양성자하고 중성자 만들어졌지? 그 힘이 이 강력이야. 강한 핵력. 그 다음에는 전기력이 나타나. 물론 그 전기력은 우리가 눈에 띄게 나타난 그 장면이 바로 38만 년 후 뭘 때지? 전자요. 아닌가?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 시기죠. 그때 중심 핵이 누구를 당긴다고 그랬어요? 전자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우주는 밝은 우주가 시작됐다라는 시점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전기력은 있었어. 왜 그러냐? 자, 양성자가 플러스 3분의 2고 업코크가 플러스 3분의 2고 그 다음 다운 코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업 다운은 플러스 1을 업 다운은 0을 만들었던 거지. 양성자 중성자의 전화가 그때부터 있었어. 그 다음에 니네들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에 몇 대 몇이었어? 1대1로 만들어졌지. 근데 왜 그게 7대1로 바뀌는 게 우주 빅뱅론의 증거가 됐을까? 생각해봐.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수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온도일 때는 1대1이지만 온도가 떨어지면 가벼운 양성자가 무거운 중성자로 가는 게 어려워. 다만 무거운 중성자가 가벼운 양성자로 가기는 쉬워. 왜? 질량이 큰 놈은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한 놈은 얘들아 흡열이 되는 거야. 흡열.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야 돼. 그게 불안정한 거거든. 쉽게 말해서 너희들 별의 진화 과정에서 중심 핵에서 무슨 원소까지만 만들었어? 철. 그래서 철 이후의 원소들은 흡열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가 폭발할 때만 만들어졌다? 그렇지. 저런 얘기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불완전한 중성자는 양성자로 가면서 그 질량 차만큼을 빛이나 중성 미자로 빼냈다고. 그때 작용하는 힘이 약한 핵력이야. 양력. 자, 그리고 이제 지구형 행성이니 여러분들 중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에? 여러분들이 배운 시점으로 따지면 바로 성운이 움직임을 시작하죠. 저온 상태, 고밀도에서 움직이죠. 그걸 무슨 에너지라고 하죠? 막 회전이 시작되는 거. 그 빠졌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시작된 거죠. 물체가 당기기 시작한 거야. 어? 아, 쌍꺼풀 나보러 한 8번 보라니. 네 쌍꺼풀을 왜? 대들. 다 먹었어. 없어. 빨아봤자.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그때 생긴 거라고. 중력은 되게 나중에 발견된 거지. 근데 지구에서 중력을 따질 때 이런 말을 써. 아, 이건 그냥 암기하기 싫어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이해 가는 놈만 외워. 아까 만일력이 이거래 이거지. 그치? 니들 중력은 F지. F는 MA지. 근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본다? G, 중력가속도라고 본다. 이 중력가속도가 사실은 A를 쓰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 질량이 작을수록, 힘이 클수록 가속도는 커야 돼. 근데 얘는 1.1.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유가. 그 이유는 이런 거다. 이 만유인력 값 있지, 이 값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지구와 사과 간에 F는 이거일 수밖에 없어, G에. 누구의 반지름? 지구 반지름. 어차피 얘들이 조족 지열이잖아. 세발의 피. 그러니까 그냥 반지름, 거리는. 그 다음 하나는 누구의 질량? 지구의 질량. 또 하나는 누구의 질량? 사과의 질량. 이거와 얘가 같다고. F는 MA. 그럼 누가 지워지냐? 그래서 어떤 행성의 가속도는 이건 상수니까 상관없고 그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그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더라 이런 뜻이야. 떨어지는 그 행성에 속해 있는 모든 물체 질량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 자, 이게 지금 이해 갈랑말랑 할 거야. 그러면 중력가속도 G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쓰고 이걸 간혹 이렇게 표현도 한단다. 알겠어? 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들고 있다 떨어뜨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를 거야. 근데 자유낙하의 조건을 정확히 알아도 처음 속도가 얼마다? 처음 속도가 0이다. 그 다음 모든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다? 얘로 똑같다. 그래서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려면 이게 필요해. 얘가 아까 봤지? 처음 속도 얼마라고? 가속도는 얘를 일정하지. 왜 일정할까 얘들아? 중력이 일정할 테니까. 그래서 자유낙하는 무조건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게 끝이다. 자, 한번 요대로 써볼까? 1초 때 얼마겠냐, 속도? 9.8. 2초 때 얼마겠냐? 됐지? 그러면 이 물체는 2초 동안 얼만큼 낙하했을까야? 0부터 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 이거야, 9.8 중간. 1초 때 순간 속도. 그럼 9.8 곱하기 2 면적 얼마나? 이게 낙하거리야. 알았어? 이렇게 푼다고.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니네들이 보는 거 있잖아. 지금부터 봐. 이 장에서 이론적인 설명이 뭐를 자꾸 묻느냐면 얘는 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얘들아, 달에 가면 6분의 1이야. 그럼 거기서는 니들이 점프를 여기보다 한 3, 4배는 6배 정도 높이 뛸 수 있다는 거. 방. 잠도 더 자라고. 눈치를 보지 말고 내 눈치를 보라고. 그런데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이게 있어. 질량. 단위가 뭐야? 이거는 어디 가든 안 변해. 질량은. 다만 이 질량에다 뭐를 곱한 값? 그 행성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 자, 질량은 불변인데 이 질량에다가 뭐를 곱한 값? 그 행성의 뭐? 얘를 곱하면 뭐라 불러 이거를? 무게. 무게는 변한다고. 이해 갔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얘들아, 지구가 원형이냐 타원이냐? 차원. 타원이다. 그럼 내가
악마의 편집을 해볼게. 악마의 편집.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 이걸 적도 반경, 극반경이라고 표현하는데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다. 얘들아 잘 봐. 너희들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었어. 이만해. 팔아야 돼. 다이아몬드는 그람당 가격이 되게 비싼 것이 좋지. 그럼 어디에 그람당 그람이 더 많이 나갈까 무게가? A하고 B 중에? A. 왜? 가까우니까. 그렇지. 근데 네가 다이아몬드 협회 회장이야. 알아. 이걸 알아. 그럼 어떻게 조정할래? A쪽, B쪽 그람당 가격을 누구를 높게 책정하면 둘이 공평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 B쪽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돼. 왜? 중력가스가 그거 약할 거니까 무게가 적게 나갈 거 아니야. 이해갔니? 이런 식인 거야, 원리는. 알아들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운동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배웠어.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며 크기와 방향은 반대이지만 작용점도 반대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 사과를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힘의 명확한 근원을 밝혔는데 그 다음부터 운동을 설명을 하다 보니 자기가 발견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발견된 규칙이 필요했던 거야. 왜 사과와 지구가 서로 당기는데 사과만 떨어질까? 이걸 밝히기 위해서 관성법칙을 데리고 온 거야. 관성을 보니 질량이 크면 그 물체의 움직임을 깨트리는데 많은 힘이 든다는 것이 밝혀진 거지. 그걸 관성력이라고 해. 동일한 힘이라면 사과보다는 지구가 훨씬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깨지지 않아. 사과만 떨어지는 걸 설명할 수 있었다고. 두 번째, 사과는 왜 그냥 떨어지지 않고 등가속 운동을 하면 떨어질까? 이건 두 번째 법칙 힘과 가속도로 설명이 됐다는 거야. 쉽게 말해 자유낙하죠. 떨어뜨리면 속도는 등가속 운동을 하는데 왜 그런가? 중력 때문에 그렇더라. 근데 이 중력은 행성마다 다를 수 있다. 중력 가속도가 다르다고. 행성마다. 어떤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가면 달이든 지구든 화성이든 질량은 동일해. 하지만 그 행성의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을 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자유낙하 운동을 이렇게 그린다는 거지. 그래프로. 우리 지구는 9.8이야.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바로 역학 시스템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숙제를 131쪽까지 해옵니다.